제가 많이 힘든 장입니다. 8월에 한번 5거래일 연속 음봉이 나와서 한번 꺾였고 9월 달에는 또 8거래일 연속 음봉이 한번 나왔더니 또 10월 시작하자마자 지금 6거래일 연속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또 이 고점이 낮아지면서 꺾이고 또 60일선까지 지지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단기 상태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주식 비중을 좀 늘려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이 물렸다라고 해서 그 주식을 좀 더 물량을 더 사서 늘린다든가 최고의 약수는 지수 떨어질 때 물량을 늘리는 건 이건 최고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겸손하게 이제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도 좀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대선은 11월 3일이죠. 이제 한 2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 시장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번 주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죠. 빅히트엔터. 네, 자 지금 그동안의 SK 바이오팜이나 또 카카오 게임즈처럼 이번에도 따상으로 가지 않겠나로 생각했다가 아마 첫날의 상한가가 찍고 밀리는 바람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나 이 빅히트엔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그분들은 거의 첫날에 거의 상한가에 몰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좋아했던 팬덤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들어왔죠. 첫날에. 대부분 첫날에 들어오면 거의 다 상한가 정도에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첫날에 한 30% 날리고 둘째 날 또 한 20% 날리고 사실상 거의 한 반토막 정도가 났을 겁니다. 주식을 할 줄 아는 분도 아니고 아마 그 주식도 모르면서 방탄소년단 때문에 들어왔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 제 주위에도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이 그들을 도와준다는 취지로 들어왔다가 그냥 바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00만 원 들어가면 50만 원이 날아갔고 1000만 원 들어온 분들이 이틀 만에 500만 원이 날아가는 끔찍한 상황이 생겨버렸네요. 아무튼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시고 주식 시장이 얼마나 무섭다라는 거 이번에 꼭 좀 깨우치시고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준비가 잘 됐을 때 그때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CD 주문 들어온 걸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D 주문은 이거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주문 넣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라고 그랬죠. 네,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자, 이번 주는 사실상 종목이 없죠. 거의 6거래일 연속 급락을 해 있는 데다가 거기다 대부분 외국 기관들 매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메이저들에 의해서 CD 주문이 깨끗하게 들어온 종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 첫날에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사실 제대로 된 CD 주문은 아니죠. 네, 일단 그날 8%대나 지수에 무관하게 8% 급등을 했기 때문에 잡히긴 했지만 확실한 종목이라 볼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날 KC도 이날 음봉을 맞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음봉을 맞고 매도가 나오는 날이었었죠. 근데 보면 JP 모건과 메릴린치가 한 4만 주 정도가 장 끝날 때까지 꾸역꾸역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인데 한 4만 주가 들어왔더니 52주 신고가를 찍었고 무려 10% 가까운 KC는 10% 가까운 급등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무관한 종목을 찾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요. 실적을 따지고 재무제표를 따지고 재료를 따져서 지수와 무관한 종목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날 외국계 창구 특히 이제 2개 창구가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물량을 잡을 때 더 낫죠. 외국계 창구를 보는 거는 그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침부터 외국계 들어온 창구 들어오는 것만 확인해서 매도 되는 거니까요. 그 전날에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조짐이 있었냐면 전혀 없었죠. 그냥 이날만 급등을 한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4만 주씩 들어온 날이 있었나요? 없었죠. 거의 매도이거나 조금 소량 들어오다가 이날은 많이 들어와 버리니까 바로 장도 안 좋았는데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었죠. 외국계 창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KC가 급등을 한 것이었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코스닥 1.2% 하락을 했고 외국 기관들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들이 특히 이번 수요일 날 2천억 정도를 매도를 했죠. 거의 종목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이노션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그 전부터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외국 기관들 쌍끌이 수급이 들어왔는데 특히 이제 외국계 JP 모건 메릴린치의 CD 주문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약세였습니다만 1.6% 상당한 강세로 끝났고 거의 종가 최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먹는 거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뭐 CD 주문밖에 없다라는 거. 현대비엔지 스틸도 이날 이제 하락폭이 컸죠. 한 2% 정도 큰 폭으로 급락을 한 날이었었고요. 물론 코스피는 이거보다 하락폭이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만, 자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근데 이거는 억지로 사실 이런 맞는 종목 상황을 뽑아서 그런 거지, 사실 이때 이런 정도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종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요일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3%대 올랐고, CD 주문이랑 보기 어려운 2만 주밖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작은 물량 들어온 종목밖에는 캐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종목은 CD 주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봐보시면 CD 주문 검색기를 보시면 이건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전 종목 통틀어서 CD 주문이라고 들어온 게 지금 8개밖에 안 잡혔습니다. 보통 이 화면으로 잡히면 거의 한 100개 정도는 잡히고 한 10종목 정도는 확실한 정말 이 짱대 항공이 나오는 종목이 잡힙니다. 장이 정상적일 때는. 근데 지금 장이 하루만 하락한 것이 아니라 6일째 음봉을 맞고 또 3일 동안은 급락을 했었죠.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대부분 다 망가져 버렸죠. 매물도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량 들어오는 것도 없는 데다가 물량이 들어와도 강한 양봉을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지수에 비해서 이 종목군들이 지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낫다라는 거지, 뭐 이걸로 대박을 친다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장을 이기기는 어렵다라는 걸 꼭 생각하시고, 제가 늘 역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지션을 역으로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이 어떨 때 보면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 돈을 버는 줄 알지만 시장이 사실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난 9월도 9월 8일 동안 떨어졌을 때 이번에도 6일 연속 하락을 하니까 어때요? 아무리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좋은 종목을 뽑았다고 생각을 해도 어때요? 너무 어이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본인만 열심히 종목 공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붕괴를 하면 내 종목 또한 똑같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하는 습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습관이 좀 붙어야 되고, 안 좋은데도 굳이 자기는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종목을 막 늘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지금 같은 장, 이런 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물량을 좀 줄이거나 아주 짧은 매매, 단기 매매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